여러분, 오늘은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먼저 함께 의논할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멤버십 가입자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기 지역에 있는 고깃집 물건 하나를 봐달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서 10억 원 조금 넘게만 투자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권리관계도 깨끗했고 땅값만 따져도 이미 최저 입찰가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가 잡혀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좋은 물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이미 투자금 대비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투자자가 보는 가치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이 정말 투자로서 매력이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세나 월세를 놓았을 때 투자자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둘째, 직접 운영을 한다면 과연 장사가 잘 될 자리인지, 손님이 꾸준히 들어오는 식당인지. 셋째,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원활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월세를 받아도 이자도 제대로 못 맞춘다든지, 직접 운영을 해도 손님이 없어 늘 적자라든지,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그대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등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얹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에서는 몇 퍼센트 싸게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돈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넣은 돈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냈느냐는 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10억을 넣고 2억을 벌고 누군가는 1억을 넣고 1억을 벌었다면 과연 누가 더 좋은 투자를 한 것일까요? 투자는 한 부분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꿰뚫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시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싼 물건이 아니라 돈이 되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짭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5타경 1547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마을 105동 8층입니다. 감정가는 4억 3,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3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49% 수준인 2억 1,364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2,137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57평형에 해당하는 대형 평형 아파트로 평형대만 놓고 보더라도 실거주 수요나 임대 수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이 과연 투자로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장릉마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05동으로 단지는 총 794세대 규모의 중형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지상 최고 14층에서 15층 높이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2년에 이루어졌고 시공은 삼성중공업에서 맡아 지은 단지라 기본적인 구조나 시공 품질 면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 방식이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3대 수준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 주차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은 단지입니다. 단지 전체를 보면 동강 간격이 넓게 배치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바로 녹지와 산자락이 이어지는 구조라서 도심 속 아파트이면서도 공기와 환경이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특히 이 단지의 왼쪽에는 중앙승가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뒤편 북쪽에 위치한 장릉입니다.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원왕후가 모셔진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원종은 임금이 아니었고 아들 인조가 왕이 된 후에 왕으로 추대된 임금입니다.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숲길과 넓은 잔디가 펼쳐진 장릉을 만나실 수 있는데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는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런 왕릉 숲길을 일상적인 산책 코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단지만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 주변을 보면 소규모 상가와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형성되어 있고 검단 신도시와도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규모 신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바로 뒤에는 숲과 왕릉이 있는 조용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는 전용 면적 약 57평형에 해당하는 대형 평형으로 거실과 방이 넓게 구성된 구조라 가족 단위 실거주나 임대 수요 모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평면을 보시면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5개 배치된 전형적인 대형 평형 구조이며 화장실 2개라서 공간 활용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단지 규모, 시공사, 주변 녹지 환경, 그리고 장릉이라는 역사적 공간까지 바로 곁에 두고 있는 입지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시면 단순히 가격만 떨어진 물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환경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아파트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권리 관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권리는 2012년 3월 23일에 설정된 신한생명보험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이 권리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뒤에 설정된 모든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임의경매 등은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즉,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비교적 단순하고 깔끔한 권리 구조를 가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배당표를 기준으로 실제 돈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비용으로 먼저 약 374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 말소기준 권리자인 신한생명보험이 배당을 받아갑니다. 신한생명보험의 채권 최고액은 2억 4,600만 원이지만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약 2억 989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약 3,600만 원 정도는 미배당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김대선의 근저당 1억 원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전액 소멸됩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카드회사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등도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전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가 정리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장 방문 당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전입세대 확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임차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권리관계도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부 소멸되는 구조라서 낙찰자가 특별히 떠안아야 할 금액이나 복잡한 권리는 없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권리 구조만 보더라도 왜 이 물건이 비교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투자 구조,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에 실제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금융 흐름을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계산은 1주택자가 최저 입찰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2억 1,364만 원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은 70%, 자기자본은 30%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금부터 보겠습니다. 2억 1,364만 원에 70%를 적용하면 대출금은 약 1억 4,954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금액은 약 6,409만 2천 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낙찰가를 기준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제 여기에 취득에 들어가는 세금을 더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전용 면적이 189.22제곱미터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취득세뿐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까지 모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 특별세 0.2%를 합쳐 총 1.3%의 취득 관련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최저 입찰 금액 2억 1,364만 원에 적용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77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총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이 모든 금액을 합쳐보겠습니다. 자기자본 6,409만 2천 원의 취득세 등 세금 약 277만 7천 원,
그리고 기타 비용 100만 원을 더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자기 투자금은 약 6,786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총 투자금 구조를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금 1억 4,954만 8천 원과 자기 투자금 6,786만 9천 원을 모두 합치면 이 물건에 들어가는 전체 투자금은 약 2억 1,741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은 연 4% 이자 조건으로 계산하고 자기 자본 역시 기회비용을 연 4%로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 1억 4,954만 8천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59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이자는 약 49만 8천 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본 6,786만 9천 원에 연 4% 기회비용을 적용하면 연간 약 271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2만 6천 원 수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금액을 합쳐보겠습니다. 대출 이자 약 49만 8천 원과 자기 자본 기회비용 약 22만 6천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을 보유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약 72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보유할 경우 한 달에 약 70만 원대의 금융비용을 감당하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전세나 월세로 운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평형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2층은 3억 5천, 6층은 3억 7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값 정도인 3억 6천에 전세를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 원이 들어오면 먼저 은행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그리고 처음에 넣었던 자기 투자금까지 전부 회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억 1,741만 7천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전세 보증금에서 남는 현금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억 6천만 원에서 2억 1,741만 7천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억 4,258만 3천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투자금은 전부 회수하고도 손에 1억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 남은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 곳에 넣어서 연 4%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4,258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년에 약 57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매달 약 47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1억 4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남고 그 돈만 예금에 넣어두어도 매달 40만 원이 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현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히 짭짤한 구조의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실제로 매각까지 가져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최종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동일 평형대 매물을 확인해 보면 4억 원부터 4억 3천만 원 사이에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않고 이 두 가격의 중간값인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시나리오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취득 금액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낙찰가는 2억 1,364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총 취득금액은 2억 1,741만 7천 원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4억 1,500만 원에서
총 취득금액 2억 1,741만 7천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1억 9,758만 3천원이 됩니다. 이제 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면 연 2%씩 총 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1억 9,758만 3천원의 6%는 1,185만 4,980원이 되고 이 금액을 공제하면 공제 후 금액은 1억 8,572만 8,02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1억 8,322만 8,020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38% 구간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38%를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앞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된 부분을 빼주는 누진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의 누진공제는 1,994만원이므로 과세표준 1억 8,322만 8,020원에 38%를 적용한 금액 6,962만 6,647원에서 누진공제 1,994만원을 차감하면 국세기준 양도소득세는 4,968만 6,647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496만 8,664원을 더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해 총 5,465만 5,311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손에 남는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4억 1,500만원에서 총 취득금액 2억 1,741만 7천원을 먼저 제외하고 여기에 양도세 총액 5,465만 5,311원을 추가로 제외하면 최종 순수익은 1억 4,292만 7,689원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총 2억 1,741만 7천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보유한 뒤 4억 1,500만원에 매각했을 때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도 최종적으로 1억 4,292만 7,689원이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즉 2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3년 뒤 세금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정확히 1억 4,292만 7,689원이 남는 구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형 경매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을 정리해보면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놓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금융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최종 매각 시 세금까지 모두 계산했을 때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끝까지 따져보는 것이 진짜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구조를 잘만 짜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면서도 현금이 남고 보유 후 매각까지 가져가면 세금을 모두 내고도 1억 4천만 원 이상이 손에 남는 구조가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끝까지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경매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돈의 흐름이 보이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먼저 공개되고 있으니 진짜 수익 나는 경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낙찰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